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았던 속초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한 속초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전체 400여 세대가 거의 바다를 조망하는 이른바 오션뷰 프리미엄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자 200세대 이상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잔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일시에 몰린 겁니다. 21년도, 20년도가 분양권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아파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 군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입주 전세 물량이 넘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가량 신규 공급이 없었던 속초 지역에 900여 세대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관심을 모았지만 3.3제곱미터에 1,650만 원의 최고 분양가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벽에 결국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속초 미분양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60여 가구를 유지하다 8월에 711가구로 급증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를 찍었고 9월에도 670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도 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에선 세컨드하우스 열풍 같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침체로 돌아섰다는 반응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동해안에 잠재 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나면 총선과 맞물려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청약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분산되면서 아마 미분양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추후 시장을 봤을 때는 고속철 역사 지금 준공했지 않습니까? 착공 시작했어요. 그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9월 말 기준 강원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미분양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성은 미분양이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서 집단 시험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68개가 되는 기생충의 이름을 쓰는 시험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답안이 적힌 쪽지를 보면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징계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 의과대학 1학년은 생물 안에 사는 기생충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치러진 기생충학 학명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명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옮겨 적은 겁니다. 쪽지를 보면서 시험지에 옮겨 적다가 조교에게 그게 발각이 돼서 시험을 감독하던 조교 2명이 9명의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이 시험을 본 학생은 70여 명.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부정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감독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행위한 학생들은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 적고 그걸 되베껴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해당 학교 학생 상벌 세칙에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입니다.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기생충학 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충학 시험 계획서에는 학명시험과 실습시험은 성적의 30%가 반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시험 부정행위를 심의했고 징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이 다녀간 뒤 대학 측은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학교에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강원도의 현실은 더 급박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중고등학생을 데려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박나영 학생. 회의석상에서 5년 전 한국 중학교로 온 뒤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지만 방법을 몰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어린 나이에서 유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외국인 중고등학생 유치가 강원도 인구 위기 대책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적지 않고 우수 중고생을 유치할 경우 보호자 동반 등도 가능해 인구 위기 대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 장벽이 덜한 직업계고 위주로 이미 외국인 학생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6개 나라에서 고교 유학생 7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2028년 입학을 목표로 국제 직업계 고등학교 신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는 유치를 용이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숙사도 잘 갖추고 있고 바로 와서 자격증 따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는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전용 취업 비자가 없고 미성년자가 한국에 체류할 때 사고 예방과 학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영월군이 카르스트 지형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체험을 제공하는 지질 테마 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자연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이 지난해 3월부터 만들고 있는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와중에 사람 키만한 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 공간의 일종으로 만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되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환경단체에서 접근 금지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이 돌들이 반입된 건 지난 15일 조경과 토목을 담당하는 업체가 충북 제천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가져왔습니다. 돌을 가져온 제천 수산면은 과거 성면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2009년 성면파동으로 곤욕을 치른 곳입니다. 돌의 출처를 알게 된 지역환경단체 동서강 보존본부에서 조사를 의뢰한 결과 8개 시료 가운데 6개에서 트레모라이트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각섬석이라고 하는 성면입니다. 이 트레모라이트는. 폐 속에 들어가면 폐에 딱 꽂힙니다. 그때부터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조사를 수행한 단체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표면에 성면이 노출된 조경석은 유통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장에 버젓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간에서 그런 게 유통되면 관공서에서 직접 나서서 그거 위험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규제도 하고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동서강 보존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책임자인 영월군과 조경석을 반입한 업체, 이를 팔았던 제천 소재 반출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반입 이전에 성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경석에 대하여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해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천의 해당 지역에 반출 금지 명령을 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21대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는 9명 중 8명이 불성실, 부도덕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19%로 3위, 상임위 결석률 20%로 4위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이항수 의원은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
한기호, 박정아 의원은 3천만 원 초과 주식, 송기현, 이철규 의원은 과다 부동산 보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전과에 해당됐습니다. 강원도 의원이 예산안을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회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을 사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하대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소속 도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민 10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응원단이 강원FC의 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합니다. 강원FC는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비기지 않으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FC는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 원정 응원버스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늘까지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탑승 신청을 받습니다. 춘천시도 춘천시청 공무원과 춘천 팬클럽 등 200명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강원FC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롱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4일에 열린 1심 판결 선고에서 시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공여 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주시는 2019년 12월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지가 상승분 없이 캠프롱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가 캠프롱 부지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토지 정화가 끝나는 내년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 원주시는 협약이 체결된 2013년과 공여 해제 반환일인 2019년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성군 송지호의 복합 리조트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군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와 투자 협약을 맺고 송지호 관광지 7만 5천여 제곱미터에 6천억 원을 투자해 979실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 워터파크, 실내 서핑장, 컨벤션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 단지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렌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자는 2021년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 빠른 시일 내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제군이 버스 정보 시스템 단말기를 확대 설치합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인제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29대의 위치, 도착,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 이동 정보를 인터넷과 버스 승강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담사와 자작나무숲, 필레 약수 등 주요 관광지 10곳 정류장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11곳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강원교육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2명의 전문 상담원을 뽑았고 내년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센터를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학 편입학,
학교 안전사고, 각종 재증명 등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디피코가 업체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디피코는 계속 협상해오던 투자 전문 업체를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 오늘 12월 26일 공개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기업 구조펀드 위탁 운용사로 디피코의 일부 사업자금 입금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생산과 AS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들의 심리가 10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비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낸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1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평균 점수인 100을 하회해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87, 생활현평 전망지수는 90으로 지난달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했지만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3포인트 늘어난 113을 기록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가 도심 53.5km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강릉 지역에 주요 관광지나 해변 연계 서비스, 벽지 노선이나 교통약자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시범 운행지구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 상암이 A등급을, B등급은 4곳, C등급 2곳이 받았고 강릉은 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원주 등 6곳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태백시가 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절감되는 지방 보조금을 복지와 교육, 경제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 107억 원 가운데 체육대회에 편성 예정될 56억 원을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총액 한도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행사와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서 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체육대회 등 행사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민관협력 배달앱 1단시켜 사업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는 2020년 강원도가 경제진흥원을 통해 1단시켜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업체와 3차례 사전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위법, 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고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의 경관 계획을 재정비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의 경관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육동환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양강, 사막산과 같은 자연경관이 중요하다고 답한 시민이 47%에 달했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홀로 고층 건물의 건축을 지향하겠다며 관련 용역을 통해 수변이 아름다운 춘천과 자연과 조화되는 춘천을 목표로 춘천의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구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1억 원 줄어든 3,978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행정과 안전교육에 438억 원, 문화관광체육에 551억 원, 농림수산산업에 662억 원, 환경에 300억 원, 보건에 800억 원 등입니다. 특히 농림수산산업 분야가 130억 원 줄었고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이 122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